세 번째, 네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게 있는데요. 회사를 만들 때 대체적으로 현금을 제출해서 이제 자본금을 만드는데 현금이 아니고 특허나 동산, 부동산을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벤처들이 현물을 출자하는 이유는 세 가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 전에 본인이 준비한 특허를 가지고 그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자본금이 줄어들어서 적립금 방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현물로 출자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까지 300조를 이렇게 가지고 1억에서 3억까지 하는 그것을 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과세 이유는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명제해주는 제도고 조세 통계는 어떤 조건이 되면 세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주는 제도를 뱉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출제 법률적 근거는 벤처기업 특별법 6조와 기초법이라고 하는 기술 이전 및 사업을 촉진하는 법률 23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감정기관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 그 평가기관에 감정인이 있을 때는 또한 감정평가서의 기준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법의 뿌리부터 찾아봤는데요. 97년도에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벤처 특별법은 우리가 IMF를 거부한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2002년 월드컵 때 세계 모든 국이 와서 한국의 IT 체감을 입증해준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84번에 걸쳐서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2016년도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16조 5항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을 뒤로 한번 가겠습니다. 특허 가진 자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시까지 세금을 유예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에 출자할 경우에 적시 8.8% 그리고 평가액의 40%를 정해서 연말에 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선은 대표 같은 경우는 연말에까지 해서 3억 정도 나오면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금이 밀리면 대표의 세금 밀리는 것은 모든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산권의 54%를 벤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벤처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자의 73.5%가 이동의 출신이고 그들은 창업 전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현물 출자 입법 과정의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벤처기업이 현물을 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줬는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공개, 창업주, 자기가 특허를 가진 자는 예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기업이나 자본력이 큰 회사가 벤처를 만들어서 오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둘째는 지배주주나 특수공개 입장에서 IP 과대평가, 과소평가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사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해서 중소기업만 인정 가능해서 대기업 가입자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듯 확대된 해석이었다. 또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 IP 과대평가는 첫째 대통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다음에 또 법원에서 이 과정,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면 평가기관이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대평가
이 또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 전과 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세금 납부가 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최소 2년간 유예를 해줘야 된다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고, 또 현재는 평가액이 1억이 나왔다 하면 6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또한 80%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람도 있지만 우리 10기 의원이신 김주영 대표가 20억 정도를 들여서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전쟁, 화성방전이나 화재나 공정에서 화학물 사고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방독면을 개발했는데 평가액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비를 80% 올려줘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과업 책임자로서 가공급 변호사 담당해서 지금 이미 벤처기업 협회와 통화를 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년에 3만 명 정도의 기술 창업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벤처의 성장을 지대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을 개정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현물평가를 통해서 즉시 세금을 회수하는 것과 기업을 성장시켜서 회수하는 것과 어디가 더 이익인지, 이걸 통해서 아마도 11기 때에는 우리 박 변호사께서 개정 사례의 성공 사례를 가져가서 특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예, 4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벤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봅니다. 삼성경제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벤처의 GDP 기여율은 14.5%, 삼성은 16.4%, 포타입니다. 삼성은 16.4%고요. 고용 기여율은 4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400%가 낮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후에 GDP 기여가 30% 될 거라고 KDI도 그렇고 삼성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의 역할은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법을 계속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4번에 거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견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시사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13.4%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회개혁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 마리의 나비를 뚫고 시작한다. 좀 전에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한 마리의 나비가 10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는 졸업 이후에 지식재산 전도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5만 불 국가를 갈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 남았어요? 네? 남았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무리 영장인 것 같지만 숲과 더불어 공생하는 것. 우리는 CO2를 주고 숲은 우리에게 오트를 주고 식물과 우리는 공존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공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곰팡이가 거의를 합니다. 영화 아바타에 보면 식물들이 교류를 하죠. 교신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곰팡이, 뿌리에 있는 곰팡이였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곰팡이가 교신을 통해서 식물의 군락을 만들고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SNS 시대에 졸업 이후에, 수료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지식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전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